안녕하세요. 자, 조직사회학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에서는 이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 하고 조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조직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동영상 강의로 말씀을 드리는 게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조직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조직 구조에 있어서 어떤 영향 요인이 됐고, 조직 환경의 변화가 개방형 조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개방형 조직과 관련해서 이제 팀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최근 들어서 아주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민첩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어떤 조직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요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민첩성을 얘기하면 이게 애자일 조직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민첩성, 자, 민첩성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민첩하게, 달리 얘기하면 유연하게 상황에, 조직 상황, 조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조직 이론 측면에서 고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등장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유연성, 조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방 체계, 조직 이론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기업의 기술 변화나 조직 환경의 변화가 제일 빨리 일어나는 게 IT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90년대부터 이 소위 말하는 조직의 유연성, 그리고 조직의 이 신속한 대응, 이런 거를 강조하는 어떤 이론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확산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러면 디지털 IT 기업에서 왜 특히 애자일 조직이 강조되고 있냐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인 조직 환경의 급격한 변화이고, AI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굉장히 기술 발전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수많은 IT 기업이 등장하고 몰락하고 등장하고 몰락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고령층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젊은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줄어드는 청년층이라고 하는 게 조직 성원으로 새롭게 어떻게 되죠? 등장을 하는데, 이 인구가 적은 시대의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조직 성원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직 성원의 측면에서. 자, 개인 또는 개인주의화라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가치관, 규범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문화 자체가 바뀌고,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는 거는 조직의 행동 양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 성원이 행동하는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만 조직이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조직적 민첩성이죠. 애자일리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조직이 시장의 변화, 조직 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적인 조직 체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강조되지 않고, 어떤 게 강조되느냐? 수평적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 다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체계가 강조되는 거고, 결국은 개방 체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조직 민첩성, 애자일 조직을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애자일 조직에서 얘기하는 조직 민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피드와 민첩성은 좀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스피드인데, 민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스피드라고 하는 신속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 이 알파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환경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대안적 경로에서 유연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스피드 이외에 신속성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빨리 대응하는 게 조직의 민첩성이 아니다. 자, 민첩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똑똑하게 대응하는 거죠. 빨리 대응하지만 거기에 자, 민첩이라고 하는 거는 신속 플러스 이 세 가지는 결국 똑똑하게. 자, 요새는 똑똑하게를 스마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것, 이게 조직 민첩성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조직 민첩성은 자, 스마트하게, 빠르게, 스마트하게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민첩,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의 민첩,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민첩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민첩성은 아까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전략적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민첩성의 중요한 요소이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신속하게 자원의 배분 조정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맞게 자원을 배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실행하는 능력, 이게 운영 민첩성입니다. 자, 인지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죠? 이거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조직 민첩성이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넘어갔네요. 또 이게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듣는데 됐나요 이제? 이제 됐네요. 또 말을 안 듣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에러버기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략적 민첩성이라고 하는 건 사업 기회를 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지하고 기회를 분석하고 내외부적인 협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로라고 하는 자원 확보와 배분 조정이라고 하는 거에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고, 관리 시스템, 실행력, 상황 대응력이라고 하는 운영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빨리 실행하는 요 세 가지로 조직 민첩성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맥킨지라고 하는 게 유명한 국제적인 컨설팅 기업이죠. 컨설팅 기업에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애자일 조직의 특성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애자일 조직은 신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안정성도 같이 추구하는 것이 애자일 조직이다, 진정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성만을 추구하는 거는 애자일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맥킨지는 조직의 안정성, 기존 조직의 체제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신속성을 가미하는 게 애자일 조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새로운 조직 형태로 맥킨지는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애자일 조직은 안정성만을 추구하면 이게 전형적인 관료 조직이고, 신속성만을 추구하는 거는 전형적인 스타트업인데, 애자일 조직은 그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중간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트업은 조직의 안정성이 없이 신속성만을 너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애자일 조직은 기존의 조직이 신속성을 추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형태, 그거를 애자일 조직이라고 맥킨지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 조직 민첩성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 소통이죠. 그리고 이런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조직 구조에서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조직 구조가 강조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구조에서 리더의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이 조정자다. 예전에는 뭐였죠? 이거에 비교되는 게 지휘 명령을 하는, 이게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조직 민첩성이 강조되는 애자일 조직에서는 리더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조직 구조가 수평적이고, 이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요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자일 조직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과업 평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자, 아까도 팀 관리라고 하는 게 부서의 관리가 리더 중심에서 리더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팀 간의 팀원들 간의 조직 상원들 간의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 환경도, 자, 아까 개인주의화 얘기했죠. 새로운 신세대, 청년 세대의 어떤 가치나 규범이라고 하는 거를 반영을 해서 자율적 근무 환경을 도입하고, 이걸 바탕으로 팀원 간의 조직 상원 간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리더는 이걸 조정하는 역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이고 협력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라고 하는 거를, 그 개인을 평가할 때 이걸 성과를 누구의 어떤 하나의 단독적인 성과로 평가하는 게 예전에 어떤 평가 방식이었다면 이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협업이 강조되기 때문에. 협업이 강조되니까 절대적인 과업 평가 중심으로 평가 방식도 달라지는 게 애자일 조직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다 라고 하는 거고, 요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 패스트웍스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6명에서 8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고, 이 팀은 어떤 애자일 조직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탐색한다. 해결을 위한 시제품을 바로 이 문제 인식에 기초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는 고객 반응을 확인하고,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프로젝트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반응을 시제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거에 확인된 거를 수정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 제품화, 상품화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관리층이라고 하는 최고 결정자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프로젝트 팀 내에서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애자일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성장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내부적인 관료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난다. 정해진 대로만 움직임. 그래서 이제 여기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이 셀이라고 하는 조직을 도입을 합니다. 이 셀이라고 하는 조직은 일종의 기업 내 기업,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재산제라고 하는 건 예산도 알아서 자기들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 조직 내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셀 자체로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기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팀 조직을 도입하는 식으로 조직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사점 또는 이제 함의를 보면,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서의 조직 유연성이라고 하는 개방 체계 모델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방 체계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조직 구조가 시험이 되고 있고, 그 다양한 조직 구조, 개방 체계에 적합한 조직 구조의 한 형태로 이 조직 민첩성 또는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는데, 요거는 신속성이라고 하는 조직 환경에 대한 신속한 변화 플러스 기존 조직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기존 조직으로서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존 조직 플러스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게 부과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게 IT 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애자일 조직이 하나 어떤 방법론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애자일 경영 또는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넘어서서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개방 환경 체제에서의 새로운 조직 구조 또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서 이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는 이 개방 체계 모델과 관련된 수평적 조직 구조 모델을 강조하는 다양한 어떤 기법, 프로그램 또는 조직 형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직 민첩성 애자일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